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패켓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켓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인터넷에서 날아다니는 데이터 단위가 우리가 보통 패켓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이게 소화물이라는 뜻이에요. 소화물, 우편이죠. 우편 소화물.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화하고 우체국 시스템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이제 우편물에서 나오는 소화물을 우리가 패킷이라고 한다. 인터넷에서 전달되는 데이터 조각쯤.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이제 소화물보다는 엽서라는 의미로 좀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엽서 아시죠? 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전화나 우리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우편 봉투가 아니라 엽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엽서를 보면 한쪽에는 그림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글을 쓸 수 있고 주소를 기입하는 부분이 있죠. 엽서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노출이 된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자, 우리는 이 패켓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축적 교환 방식입니다. 축적 교환. 자,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쓰기 전 기술은 전화였죠. 사람의 음성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이제 등장이 되면서 전화기와 같은 단말기가 이제 컴퓨터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 컴퓨터끼리 서로 연결할 때 통신선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선으로 연결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를 수는 있어요. 통신선을. 빠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전 세계 컴퓨터가 하나의 동일한 기종일 수 없고 컴퓨터마다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똑같은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같은 회사에도 다른 모델이 있고 국가마다 다른 모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화처럼 교환을 할 거다. 전화 교환은 어떤 거예요? 전화 교환망. 보통 PSTN이라고 그래요. 전화 교환은 회로입니다. 회로 교환이에요. 다른 말로 회선 교환이라고 그래요. 이 회선 교환은 서로 전기가 탁탁탁탁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일반 전화를 요즘에 잘 안 쓰죠. 일반 전화를 쓰게 되면 쭉 돌려서 부룩부룩 소리가 나요. 그럼 부북해서 회로가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기선이 막 연결이 돼서 상대편에서 신호음을 따르릉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회선이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음성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림도 보낼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컴퓨터는 기종이 다 달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고 봐야지. 회사도 다르고 기계가 다 다르다고. 기계가만 다른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나 통신 프로그램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전 세계의 컴퓨터가 하나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 회선 방식 가지고는 힘들다. 왜? 데이터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힘들어. 서로 전 세계가 연결될 수가 없다. 같은 기종이 아니니까. 다 이기종이니까. 그럼 이 이기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축적이었다는 거죠. 저장 후 전달이지. 저장 후 전달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합시다. 이걸로. 그러면 나는 한국말만 하고 쟤는 미국말만 하면 통화가 돼, 안 돼? 서로 사람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니까 암만 떠들어도 무슨 말인지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그런데 중간에 내가 말을 한 거를 저장해서 알려주고 저쪽에 말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 말한 거를 저장해서 나한테 번역해서 알려주면 통신이 되잖아. 우리 국제 세미나 같은 거에 보면 이렇게 귀 이어폰을 들잖아요. 한국말을 해도 영어말을 해도 조금 시간 차이는 있지만 알아듣잖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경유지를 통해서 그 말한 거를 번역을 빨리 해서 상대편 수신하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야. 바로 그것이 저장이 되는 거지. 저장이 된다는 건 뭐가 된다? 변화가 된다는 거죠. 변화. 트랜잭션이 가능하다. 이거야. 트랜잭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기종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만 하고 제가 미국말만 하면 서로 통화가 안 되지만 중간에 저장소가 있어서 번역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쟤랑 나랑은 서로 다르지만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컴퓨터가 기종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르고 코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암호화 방식도 다 다르다면 이 회선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저장이 돼서 그걸 그에 맞게, 그 기종에 맞게, 그 통신망에 맞게 변화를 가져가야만 서로 통신할 수 있고 바로 전 세계 컴퓨터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바로 인터넷이 가능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터넷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축적이 된다는 건 바로 변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기종이 다 통신이 되는 거니까. 단 하나 문제가 있어. 느려.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과 전화를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걸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중간에 번역기를 통해서 혹은 번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랬죠. 조금 느리다고. 저 사람이 말한 걸 바로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번역기가 듣고 끄떡끄떡 한단 말이야.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느려선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전송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조각을 내는 거다. 느린 걸 바로 조각을 내요. 조각을 내게 되면 이 조각 낸 것들이 날아갈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 날아가는 형태를 빠른 시간에, 자,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는 것보다 이거를 조각 내서 보내는 게 바로 이 느린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었다. 이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다? 패킷이라고 하는 거다. 자,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자, 하나의 여기가 네이버가 있다고 합시다. 네이버는 네이버컴. 이 회사가 속해 있겠죠.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 이름이 www야. 이 컴퓨터 이름이 웹서버라는 얘기죠. 웹서버. 여기 컴퓨터 메모리 안에는 물론 운영체제가 있고 여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한테 접속한 애들은 너한테 데이터를 보내줄 거야. 이걸 웹서버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MS사나 IS, 아파치 이 두 가지가 바로 프로그램 이름인데 이거는 보통 MS 계열, 요거는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에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든 얘가 접속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여기 연결된 게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홈페이지 파일을 너한테 보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네이버 회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에 접속을 하려면 바로 인터넷을 통해야 되죠. 내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 웹브라우저가 있겠죠?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나 크롬에서 URL http www.naver.com 이렇게 URL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서는 바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컴퓨터까지 접근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웹서버에 접속이 되고 웹서버에 접속된 연결이 된 홈페이지 파일을 나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내는 형태의 데이터가 하나의 패킷입니다. 하나의 패킷이에요. 이 패킷은 뭐가 존재하냐면 내 주소와 네 주소가 있는 거지. 내 주소는 나의 주소고 여기는 얘 주의 주소죠.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IP 주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IP 주소가 203.43.54.111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여기 IP 주소라.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보통 컴퓨터 통신상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 IP는 C클래스에 C클래스에서 203.43.54.0이
이 네트워크의 대표 주소가 돼요. 여기는 컴퓨터들이 여러 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내가 요거를 주게 되면 엽서 하나를 써서 내 컴퓨터 주소를 만약에 20.100번 1.5라고 하자. 이건 내 주소. 요건 주소야? 도메인 쪽 네이버 주소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내 주소와 네 주소를 갖고 엽서 한 장이 쭉 가요. 이렇게. 도착이 돼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 있는 파일을 보내게 될 텐데 이게 하나의 전체를 만약에 보낸다면 이게 전체라고 합시다. 이 전체를 보낸다고 하면 너무 느려. 자, 중간에 보면 교환기라는 게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보통 교환기라고 하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화를 하더라도 내가 미국의 어떤 사람한테 일반 전화를 쓰게 된다면 전화 교환기를 계속 연결해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편지를 보낸다고 해도 바로 다이렉트로 퀵으로 가지 않는 한, 큐로 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화 갔을 때는 우리 국내 땅에서 퀵으로 보내면 바로 쏘는 거죠. 그거는 전용 회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우체국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우체 봉투가 편지가 각각의 집합국에서 모였다가 흩어질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에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서울 집중국이 있겠죠. 편지를 모아서 분배하고 비행기 타서 보내든 뭐 차를 타서 보내든 부산에 가면 또 분배하고 결국 우체국 아저씨가 목적지까지 배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경유지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데이터가 워낙 크면 이게 돌아가기가 너무 느려. 들렸다 가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것은 왜 사용한다 그랬어요? 전 세계 어떤 컴퓨터든 다 통신회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 어떤 기종이든 다른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려면 중간에 저장이 돼야 한다 그랬죠. 저장이 돼서 그 데이터를 변환할 필요로 하니까 저장이 돼야 되는 거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저장이 돼. 인터넷만. 저장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저장이 되니까 뭐야? 느리단 말이지. 느리니까 한꺼번에 이거를 갖다가 보낸다 하는 것은 얘가 만약에 이만큼의 파일이면 여기다 저장되는 게 1분이면 엄청나게 많이 저장됐다가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데이터를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보내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편지가 있잖아요. 편지를 한 번쯤은 보내봤을 거 아니야. 이 편지 봉투야. 여기 내용이 상당히 많아. 이거야. 똑같은 크기라고 하자. 이거를 보내면 우리는 우체국에서 보내면 그냥 이게 가는 거잖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큰 자료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면 이 하나를 엽서로 보내는 거예요. 엽서. 이 전체가 이 편지라고 하면 조각 내서 엽서에다가 만드는 거야. 엽서가 한두 장이 아니겠지. 만약 500장이라고 하죠, 이걸. 그럼 번호를 붙여야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엽서를 500장으로 나눠서 보내는 거야. 우리가 일반 우체국을 이용한 통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컴퓨터 통신에서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엽서를 통해서 보내는 거. 하나의 편지 봉투로 보낼 수 있는 걸 엽서로 보내. 그래서 엽서는 주소는 다 똑같겠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런데 내용은 다르게 보내는 거야. 내용은. 내용이 쭉 있으면 내용을 갖다 앞부분, 두분 이게 편지지 내용이라고 합시다. 요만큼은 첫 번째 엽서에다가, 요만큼은 두 번째 엽서에다가, 요만큼은 세 번째 엽서에다가, 요만큼은 네 번째 엽서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 거라고. 그럼 어쨌든 이 편지지 안에 있는 내용은 엽서로 나눠 보내는데 목적지 주소와 수신, 보내는 주소나 받는 주소가 똑같겠죠. 단지 어디만 달라? 내용이 A, B, C, D라면 A, B, C, D 이 내용만 다르겠죠. 이렇게 보내는 거야. 우리가 일반 편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은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럼 그렇게 보낸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편지들을 갖다 500장을 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냈어.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걸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그죠?
그럼 받았을 때 물론 우체국에서는 500장을 퉁퉁퉁퉁 몰아서 가져오겠지만, 그죠? 이렇게 보내나 이렇게 보내나 별 차이가 없을 거야. 실제 우리 우체국에서 보내는 거라면. 묶여서 오겠지, 얘는. 그러나 컴퓨터 통신에서는 이 500개가 모든 경로로 분산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막 흩어져.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아니라 7,000개, 7만 개, 7억 개가 될 수 있어. 이 교환기가. 그럼 이 조각낸 엽서, 패켓이라고 하는 놈이 쫙 퍼져서 모든 교환기를 통해서 도착을 해요. 이 하나의 데이터의 큰 크기를 보내는 속도하고 이거를 조각내서 패켓에 보내는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길이 하나라면 차이가 없겠지만 길이 갈 수 있는 경로가 엄청 많고 중간에 들렀다 가야 될 교환기가 엄청 많다면 이렇게 조각을 내서 불편하지만 보내게 되면 모든 경로를 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도착을 했을 때 조각들이 도착을 했을 때 한꺼번에 보내는 속도보다 엄청나게 빠르다. 바로 이런 느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각내서 실제 엽서처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엽서처럼 도착을 했을 때 이 조각난 패켓들은 어떻게 돼? 재조립을 해야죠. 그죠? 재조립하는 시스템을 패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패드. 패켓을 어셈블리하고 디스어셈블리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패켓을 분해하고 내가 보내려는 전체를 한꺼번에 보면 너무 힘드니까 막 조각을 내. 조각을 내서 쫙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착을 했을 때 주소는 분명히 어떻게 돼? 똑같은 곳으로 가겠지만 이 엽서는 섞일 수 있어 없어? 패켓은. 충분히 섞일 수 있죠. 그 섞이는 내용을 순서로 재조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번호가 필요한 거야. 번호가 이렇게 1, 2, 3, 4, 5. 그러니까 편지로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이 아닌 편지로 하게 되면 이거는 뭐야? 별반 차이가 없어. 이렇게 보내면 미친놈이라고 그래. 하지만 인터넷에는 바로 이 느린 전 세계 컴퓨터를 통신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가져야 되니까 축적을 한 거고 축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거쳐갈 때 느리기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엽서를 짜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 이 엽서는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 날아다니는 패켓들이 다 보여요. 보입니다.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보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인터넷에서 내가 이 서버에서 만약에 네이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서 홈페이지 로그인을 시켰어요.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떤 공격자가 있다면 공격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패켓이라는 거를 어딘가에 보면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실제 내부적으로는 다 뭘로 돼 있어? 0과 1로 되어 있겠지. 근데 이 패켓이라는 건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어디서부터 뭐, 어디서부터 뭐, 어디서부터 뭐. 우리 엽서를 보더라도 뒷면은 그림이고 우리가 이쪽에는 엽서 한번 볼까요? 여기 주소가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여기 내용을 쓰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주소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내용도 알 수 있거든. 엽서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 엽서 한번 봐봐. 딱 보면 주소가 있고 내용이 다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보안에 취약한 거예요. 내가 인터넷 뱅킹을 한다. 인터넷 어디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 아이디와 패스를 놓쳐. 키를 시키잖아요. 그것이 다 패켓에 이 엽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 0과 1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고 이 패켓들을 읽어내는 프로그램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열어보면 안에 내용을 다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된다? 인터넷 통신을 할 때는 이 엽서가 날아다닌다. 그것이 하나 패켓인데 왜 엽서로 한다? 속도가 느린 것 때문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엽서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뭐다? 볼 수가 있다, 누구든.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신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노출돼 있다. 엽서처럼 글을 다 볼 수 있다.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다 취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배달해주는 프로토콜이 뭐죠? 바로 IP 프로토콜입니다. 내가 이 주소를 치면 변환을 해주죠. 203.43.54.111로 변환해 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도메인 네임 서버가 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 같은 걸 보면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웬만한 친구들이나 애인, 부모 다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기기로서 이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전화번호 웬만한 친구들 다 암기했어요. 또 노래방에 가서 또 다른 얘기지만 노래도 다 노래방을 안 가도 노래 가사가 다 떠올랐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안 되지.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가사를 몰라. 또 전화번호도 몰라. 찾아서 홍길동이 친구들하고 홍길동에서 찾아서 누르지 그 전화번호 아주 많이 쓰지 않는 한 기억하지 못하죠. 어쨌든 전화번호에서 내가 홍길동을 치면 전화번호를 확 바꿔서 전화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게 전화번호와 같은 거지. 이게 뭐야? 이름이야, 이름. 이게 홍길동에 해당되고 이게 전화번호다.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해주는 서버가 도메인 네임 서버예요. 여러분 도메인 네임 서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URL 치면 해당되는 주소를 딱 인식을 해서 아, 요거 C클래스네. 그러니까 찾아가야지. 쭉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합니다. 요거까지 도착을 해. 그리고 여기서 모든 컴퓨터에다가 이 주소가 있는지 111 주소가 있는지 브로드캐스트로 쏴요. 다 쏴. 왜? 이 주소를 접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니까? 이 컴퓨터에 랜카드라는 게 있어요. 랜카드. 랜카드. 통신카드죠. 통신카드의 주소도 존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소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주소? 이건 도메인 주소예요. 도메인. 이건 뭐야? IP 주소. 이 통신카드에 있는 주소는 뭐야? 맥 주소. 물리적인 주소라 그래. 물리적인 주소, 맥 주소. 혹은 물리적인 주소. 얘는 무슨 주소? 사용자가 쓰는 사용자 주소. 이거 IP는 논리적인 주소. 이거는 물리적인 주소야. 그러니까 해당 네트워크까지 와서 해당 컴퓨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물리적인 주소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IP 주소를 가지고 물리적 주소로 바꿔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건 ARP라 그래. 반대는 거는 ARP. 그러니까 ARP 프로토콜은 내가 컴퓨터 도착하면 야 얘들아 블로드캐스트 다 쐈을 거 아니야. 블로드캐스트로 다 쏴. 모든 방송을 아직 쏜단 말이야. 그러면 아 나는 111 IP 주소를 갖고 있는 놈이야. 내가 갖고 있는 랜카드를 너한테 보내줄게. 그러면 해당되는 컴퓨터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기 딱 달라붙어요. 이 컴퓨터가. 컴퓨터 운영체에 딱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요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야 되잖아.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안에는 되게 많죠. 메모리 안에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80번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포트라 그래. 포트. 여기에 포트와 딱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0번 포트도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80번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런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HTTP를 쓴 거지. 요게 요 의미야. 요거는 요 의미고. 그죠? 이게 포트야, 포트. 포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항구라고 해석을 하잖아, 항구. 어떤 나라에 가면 항구가 있잖아. 배 타고 갔을 때. 그 항구에 해당되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컴퓨터에서 얘기하면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그럼 그 포트에 연결이 돼야만 데이터를 보낼 거 아니야, 웹서버에. 그럼 얘가 데이터가 왔구나.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긁어다가 거꾸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포트에다가 포트에 도착을 하면 해당 데이터까지 연결시켜주는 애를 소켓이라고 그래. 소켓이라는 프로그램은 도착을 했으면 그 데이터를 너 이 프로그램이나 서로 연결시켜줘야지. 계속 갖다 날라줘야지. 그렇지만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왔네. 이 번호 인지하고 있는 거야. 절로 보내주겠네. 이 파일을 패드 시스템으로 나눠서 목적지까지 쭉 해서 날리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갖는 건데 그러면 이런 형태의 메커니즘은 처음에 나타난 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공격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공격자들이 늘어나면 이 패킷들은 뭐라 그랬어요? 엽서라 그랬으니까 엽서 안을 다 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엽서 안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누구나 맘만 먹으면 내용들을 다 감지하니까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목적지까지 와서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연결해 주는 걸 누가 해준다? IP 프로토콜이 해주는 거고, 연결이 된 후에는 연결이 딱 됐어. 그러면 서로 연결된 거잖아. 우리 전화로 얘기해 볼까요? 드르륵 전화를 걸어. 드르륵 해서 상대편 찾아가서 신호음을 때리는 작업까지 누가 하는 거야? IP 프로토콜이 하는 거야. 그럼 전화를 받았지?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구니? 이제 얘기해봐. 이건 누가 하는 거야? IP 프로토콜이 하는 겁니다. IP 프로토콜. TCP 프로토콜. 그래서 TCP IP라고 하는 거지. 연결을 해놓고 연결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쭉 링크를 걸어서 계속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TCP 계층이 그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것, 이것도 불안하고 요거를 보완해주는 요런 형태의 요 부분에서도 노출이 될 수 있잖아. 공격화. 요건 SSL이라고 하는 보안 프로토콜이 보통 많이 해주고 나중에 이제 배우죠. 요 엽서를 갖다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암호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죠. 이건 IPsek이라고 하는 것이 IP를 시큐리티한다, 보안시킨다 그러죠. 이러한 형태, 서버도 보안하고 IP도 보안하고 TCP도 보안하고 여러 가지 다 해야지. 이 상태로는 누구든지 공격을 통해서 어떤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지. 이게 네이버가 아니라 은행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은행을 가정하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형태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을 거야. 그걸 다 웬만하게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보가, 은행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돼서 쉽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터넷도 그냥 특별해? 얘도 인터넷 패켓 통신이고 엽서 갖고 통신하는 건데. 얘는 인터넷 별거야? 은행은 다 소켓 통신하는 거야. 포트를 통해서. 거긴 뭐야? 웹서버 다 쓰는 거라고. 얘도 보안을 해야지. 컴퓨터도 막아내야지. 이 네트워크도 막아내야지. 이 엽서에 해당되는 패킷도 막아내야지. 할 일이 무진증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죠. 패킷을 다음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보자. 우리가 패킷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전송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분류하는 이유 뭐라 그랬어요? 너무 느려. 왜? 왜 느려? 전 세계 컴퓨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 하나로 묶일 수 있는 통신, 즉 이기종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저장이 되어야 된다. 저장이 되고 변화를 가져야 되니까 단점이 느리니까 패킷화 시킨다. 자, 인터넷 데이터의 전달은 패킷 교환 방식이며 저장 방식이다. 축적 교환 방식이고, 즉 송신 측에서 수신 측까지 한꺼번에 수신 측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작은 조각으로 분리되어 전달된다. 또한 전달되는 과정에 중간 경유진 교인과 일시 저장되어서 교환기 내부에서 경로 선택기, 어디로 가면 좋아, 어디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경로 선택기는 컴퓨터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인터넷에. 어디로 가면 패킷들이 빨리 갈 수 있느냐. 보낼 수 있는 패킷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일로 가면 빨라, 저리로 가면 빨라 할 수 있는 기술. 총체로 우리가 라우티, 경로 선택기라고 하고 수신측으로 효율적으로 전달을 한다. 자, 우리가 우체국 시스템과 가장 비교를 많이 하죠. 자, 우리가 주소를 봐요. 우체국에서 전화하고 결합된 게 인터넷이라고 보는 거야, 쟤는. 자, 우체국 주소 있죠. 인터넷에도 주소 있죠. 전화도 주소 있어, 전화번호. 맞습니까? 우체국에 보면 중간에 집중국 있잖아, 집중국. 편지를 모으는 곳. 교환기야, 인터넷에서.
전화기도 전화 교환기고. 그죠? 자, 얘도 엽서가 있어. 얘도 전화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하면 편지고 짧게 하려면 엽서라고 볼 수 있죠. 자, 굳이 이제 그런 형태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보죠. 보통 여러 장의 편지지의 내용을 봉지,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편지를 넣죠. 우측에서 편지를 쓰고 편지에 적혀있는 받는 사람의 주소를 편지를 배달하는 거 맞죠? 똑같잖아. 주소를 보고 배달해 주는 거야. 우체국에서는 수거된 편지들을 바로 받는 사람의 주소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의 우체국 집중국에 모아주고 분류되는 거 맞죠? 상식적인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편 집중국 인터넷의 교환기고 편지가 플레임 혹은 전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게 플레임이에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플레임이야. 조각을 내서도 그 조각 낸 엽서도 구조를 갖고 있죠. 그것도 플레임이야. 그래서 플레임과 패켓은 거의 같은데 조각을 낸 단위, 조각을 내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보통 메시지라는 말을 쓰고요. 조각을 냈을 때는 패킷이라는 말을 쓰고 메시지나 패킷도 다 뭐야?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어.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는 전송 데이터 블록을 우리는 플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국 내부적으로 보내는 건 다 0과 1로 돼 있는 거잖아. 데이터들이 뭐 특별한 거야? 다 그림이든 영상이든 다 1로 돼 있지. 컴퓨터는 이걸로밖에 기억 못 하니까.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야.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받는 사람이 우리가 편지를 봤을 때 어디서 보냈구나가 알 수 있는 건 보낸 사람 주소가 있는 거잖아. 그렇처럼 우리가 사람이 아닌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 아니야.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그 구조를 기본적으로 약속을 해야죠. 그 약속한 걸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약속된 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전송 블록의 프레임이라고 하고 프레임 중에 패킷도 있는 거죠. 조각낸 프레임.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다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훔쳐볼 수 있는 거예요. 훔쳐보는 거 스니핑이라고 그래요. 스니핑. 뒤에 배웁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겉봉투에는 전달되는 정보를 기록하죠. 편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주소가 수인쪽이 되는 거고 보낸 사람의 주소가 송시쪽 주소가 되는 거다. 이게 주소가 있다 그랬잖아. 이 주소. 응? 여기 주소. 여기 주소. 이게 보내는 사람 내 거. 이거 받는 사람 네 거. 얘가 거꾸로 얘가 받는 나의 주소는 이거. 네 주소는 저거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다 어디에 존재한다? 이 패켓 안에 다 존재하잖아. 엽서를 보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있고 편지 봉투에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있듯이 이 패켓 안에도 인터넷 패켓 안에도 그러한 정보를 수록하는 곳도 있고 내용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다. 그러니까 엽서를 생각한 거야. 이걸 인터넷 설계한 사람은 엽서같이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실제 내용이 다 다르겠죠? 이 엽서의 내용이 500장으로 보냈다고 하면 이거는 주소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은 다 똑같고 내용 다르고 그 엽서 하나 1, 2, 3, 4 번호 다르잖아. 번호가 똑같으면 어떻게 해? 색깔려 어떻게 조립을 해? 응? 번호가 없다고 생각해봐. 받는 사람이 미쳐버리겠죠. 엽서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순서가 없잖아. 패켓 전송은 한 개의 편지 봉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을 여러 장의 엽서로 나누어 전달하는 것이고 엽서 한 장을 패켓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를 해야 돼. 100장의 엽서를 분리해 전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장의 엽서는 편지지의 내용을 분리해 적어야 된다. 내용이 달라야 되지 다. 또한 엽서에 분할된 내용의 순서를 적어두줘야 받는 사람이 조립을 할 수 있는 거지. 상식을 이해해야 돼. 물론 엽서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와 보내는 사람의 주소는 동일하게 적는 거죠. 자, 패켓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저런 엽서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럼 한 통의 편지 봉투로 전달할 수 있는 편지 100장 엽서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거야, 이거. 느리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 특징 때문이다. 인터넷 중간계는 교환기와 저장 방식이다고. 저장 방식의 교환기 회로 방식인 전화망과 다르게 중간 정송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다. 일반 전화 교환기는 서로 기종이 달라서 저 기종이 다르면 통신이 안 돼.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교환기라는 저장소가 필요한 거야. 저장소가 필요한 것은 결국 속도는 어떻게 되든 변화가 필요한 거거든. 중심. 변화가 왜 필요해? 서로 다른 컴퓨터끼리 전 세계 컴퓨터가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변화를 갖고자 하는 저장 방식이었다는 거죠.
데이터가 변환된다는 건 서로 다른 컴퓨터 기종이나 프로그램이 통신에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서로 언어가 모른다고 정화 통신을 한다고 하자. 소리는 들리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지. 일반 회선 교환으로 하게 되면, 일반 전화로 하게 되면. 하지만 중간에 저장소가 있고 서로 언어를 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처럼 저장 방식 교환기는 서로 다른 기종이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 컴퓨터 통신 프로그램이 다르더라도 통신할 수 있게 되는 인터넷은 가능한 이유가 된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교환 방식은 저장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통신이 되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뭐가 돼?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 단점을 극복해서 데이터를 패킷으로 나눠내는 것이다. 우체국을 이용하면 당연히 100장 엽서를 편지 한 통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인터넷은 전 세계 탭을 데이터를 한 번에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 개로 패킷을 분할해 전달하는 것이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한다. 빨리 도착을 하고 빨리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체국 집중국이 많아요. 10장 정도겠지만 10개. 이런 교환기가 10개 정도겠죠. 우리가 일반 우체국으로 얘기한다면. 근데 인터넷 교환기는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인터넷 교환기를 가장 빠른 교환기를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걸 가능성, 느릴 수도 있어. 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빠를 때를 기대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패킷의 구조를 보면 인터넷 전달 패킷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 구조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필드만 설명하기로 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컴퓨터 일반에 설명해 놨어요.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만. 자, TCP 주소가 있어요. 그렇잖아. 결국 우리가 보내는 패킷은 이 IP 구조를 보내는 거야. 그 TCP 블록이 이 안에 소속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전달 블록이 있는 거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IP, 여기는 TCP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야? IP는. 자, 현재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버전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 쓰는 게 IP 버전 4고 지금 IP 버전 6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버전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죠. 결국은 다 뭘로 돼 있어? 0과 1로 다 돼 있는 거야. 앞부분에 이거는 버전이구나. 전체 길이구나. 그 다음에 생존 시간이구나. 그 다음에 송신 측 IP, 수신 측 IP. 여기 IP를 쓰는 거야. 주소 쓰는 거야, 주소. 그럼 내가 주소를 타서 어디까지 가? 여기까지 쭉 와서 해당가가 연결이 됐지? 해당 컴퓨터가 연결이 됐잖아. 그럼 얘가 할 일이 다 한 거야, 얘는. 너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제는 TCP 블록을 볼 거야. 소스 포트입니다, 이거. 80번 포트. 얘 80번 붙인다 그랬잖아. 얘는 누가 해주는 거야? IP가 해주는 거. 이 포트는 누구야? TCP가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IP 블록 안에는 TCP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IP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전화로 얘기하면 전화번호 걸어서, 전화번호가 주소잖아. 전화번호를 걸어서 뚜루룩 해서 보내서 딱 걔가 받으면 돼. 거기까지가 IP의 역할이야. 그 다음부터는 누구 역할이야? TCP의 역할이야. 우체국에서는 어떤 거야? 우체국 아저씨가 편지를 들고 아파트에 갔어. 아파트에 만약에 101동 1024동이라고 합시다. 호라고 합니다. 101동 1024호. 그럼 101동 우편함이 노루주지. 뭐 등기나 어떤 중요한 게 아니면 갖다 주지 않잖아. 주소가 딱 있고 아파트 무슨 아파트 101동 1024번지다 그러면 101동 우편함에다 놓잖아. 그게 바로 누가 해주는 거야? IP가 해주는 거라고. IP 프로토콜이. 그러면 해당되는 집까지,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해당되는 포트까지, 사람까지, 프로그램까지 연결해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바로 TCP가 해주는 거라고. 자, 그러면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왔잖아? 해당되는 우편함까지 왔다고,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왔다고. 그러면 여기를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많은데 어디에 연결할 거야? 80번 포트 연결해. 80번이 붙어 있는 거야. 여기 보내는 포트가 있겠죠. 이것도 프로그램이니까 웹브라우저도. 순서 번호는 뭐야? 이거야, 이거. 엽서에 1, 2, 3, 4, 5, 6, 7 엽서. 통지 번호 실제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엽서로 보면
보는 사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는 바로 이 TCP IP가 얘가 해주는 거고, 여기 실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몇 번째다, 첫 번째다, 두 번째 거다, 세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엽서가 여러 개 있다면 그것들을 구분해 주는 게 순서 번호다. 자, 송신 측 포트 주소예요. 포트란 인터넷 서비스의 번호 혹은 주소이다. HTTP는 80, FTP는 21번이죠. 지금 얘가 이 컴퓨터는 뭘 하고 있는 거야? 홈페이지를 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컴퓨터는 무슨 역할을 할 수도 있어? FTP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다고. 파일을 전송하고 받는. 내가 이쪽에서 접속할 때 FTP로 접속을 하면 이쪽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웹 서비스, www, 월드 와이드 웹. 이건 FTP,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 얘는 21번 포트죠. 어딘가 21번 포트가 있겠지.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통신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걸 연결시키려면 바로 포트까지 도착을 해야 돼. 그리고 소켓이 그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준다고. 인터넷 서비스는 컴퓨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숫자로 구분한다. 숫자로 구분하잖아, 이렇게. 그런데 FTP는 이렇게 쓴다고. ftp.naver.com 혹은 203.43.54.100번이라고 하면 여기다 21번 딱 쓴다고. 요 포트예요, 포트. 요 포트를 수신 측 IP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로 접근하기 위한 주소이고, 포트 주소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이다. IP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 전화를 걸면 해당되는 전화로 걸잖아. 거기까지 찾아가는 일을 IP가 하는 거고. 연결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뭐야? 말해가지고 누구 바꿔주세요. 만약에 있던 누구 바꿔주세요 하면 그게 포트야, 포트. 내가 어떤 회사 전화했더니 회사까지 전화 갔어. 여보세요, 혹시 김 과장 좀 바꿔주세요. 김 과장과 연결시켜야지. 김 과장이 포트야. 그럼 연결 받으세요 이렇게 해주는 애가 누구야? 소켓이야, 소켓. 우체국과 비교하면 IP 주소는 우편집 주소, 포트는 집에 사는 가족 중에 한 명을 지칭하는 걸 말할 수 있죠. 회사 직원처럼 되는 거예요. 인터넷 통신에서는 TCP 소재의 통신 쪽에 보내는 프로그램 주소를 적는다. 자, 수신 측 포트는 어떻게 돼요? 패킷의 목적지에 컴퓨터에 도착했을 때 컴퓨터에 존재하는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는 주소다. 송신 측이 되면 여기 소스 포트가 되는 거고, 수신 측이면 수신 쪽이 되는 거죠. 순서 번호는 패킷들의 순서 번호를 적는 부분이다. 엽서에 번호를 부여하듯이 100장에 있다면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그렇지. 내용이 다 다르니까. 패킷이 100장으로 나눠져 있다면 보내는 주소, 받는 주소, 포트 번호 다 똑같은데 내용은 다르지. 조립해야 되니까. 그 번호를 기입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패킷이라는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면 공격자들은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뭔지 다 알아. 무슨 내용인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날아다니는 패킷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엽서들을 다 볼 수 있다니까? 이게 무슨 엽서구나? 무슨 엽서는? 여기가 중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지나가는 패킷이네? 이거 받는 거야, 그냥 그대로 받아. 얼마나 위험한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통신을 하고 게임을 하고 웹서핑을 하고 여러 개 하더라도 다 패킷들이 날아다니는 거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대상이 되면 언제든 나는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켓 포트를 보호하는 것은 SSL, 보통 4번 계층이라고 그러죠. 4번 계층, 즉 요 TCP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보통 SSL이 하고, IP 계층, IP를 보호하는 것은 IPsek이 보통 해요. 3계층이라고 그러죠. 4계층. 인터넷 TCP/IP 구조를 보면 TCP 계층은 4계층, OSI 레벨로. IP 계층은 3계층이잖아. 그러니까 4계층의 보안을 취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SSL이라고 하는 거고, 보안 프로토콜이. 3번 계층인 IP 패킷을 보호하는 것은, 즉 IP 엽서에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IPsek이라고 해요. 수신 측에서 패킷 번호 번호로 조립하여 원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순서 통지 번호는 뭐야? 패킷들의 번호에 관련된 정보를 적는 부분이다.
10개 패킷이 보내는 승치 응답을 받고 패킷들을 송신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패킷이 100개를 한꺼번에 보냈겠지, 처음에는. 근데 여기가 상황이 안 좋거나 여기가 상황이 안 좋으면 다 아직 못 받아 이럴 수도 있고 10개씩만 보내 이럴 수도 있고 10개 보내고 응답하고 10개 보내고 응답할 수 있는 거잖아. 전화로 얘기하면 야, 잘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얘기할 거야. 쭉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야, 내가 한마디 할 때 너 한마디 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패킷들이 쪼각냈으니까 한꺼번에 보내는 거는 효율지 못하다면 서로 주고받는 걸 약속할 수 있죠. 10장 받고 됐어. 다 받았어. 네, 또 보내. 10장 다 받아서 또 보내.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영역도 존재한다. 실제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영역이죠. 이메일 데이터, 웹사이트 화면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이죠. 내가 여기서 홈페이지를 읽어다가 보낼 때 홈페이지 내용이 이게 홈페이지라고 하면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이게 하나의 패킷이야. 실제 내용이지.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 우리나라 속도가 빨라서 그렇지만 과거에 제가 처음 인터넷 쓸 때는 막 화면이 달라붙는 게 보여. 무슨 로봇 조립하듯이. 어떤 건 늦게 왔네? 안 붙어. 안 나와 화면이. 탕탕 안 뜬다고. 외국에 가면 그런 걸 느껴요. 가면 인터넷 하면 툭툭툭툭 그림이 막 붙어. 그 한 덩어리가 패킷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패킷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절할 수 있는 영역. 실제 데이터. 자, 지금 제가 하나 얘기했는데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엽서가 여러 개 있다 그랬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무고하도록 다름은요. 100번째, 첫 번째. 내용 서로 다르죠? 주소는 똑같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패킷이다. 그것은 일정한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뭐야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구조.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조가 있고 좀 더 많은 내용의 데이터들이 추가되어 있고 그래서 IP 버전 4는 너무 노출이 심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버전 6, IP6를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추가된 내용도 추가해서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끔 하죠. 자, 버전 정보는 IP 쪽이죠. IP 버전 정보를 기입하는 부분을 현재 사용하는 건 IP 주소는 IP4. 지금 계속 변환하는 건 IP6, V6. 헤더 길이는 패킷의 길이 헤더. 실제 데이터 정보를 기록하는 부분, 기록하는 부분. 우리 헤더라는 것은 실제로 데이터를 뺀 내용이라 보면 돼요.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만약에 영업사원이야. 그러면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저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이게 헤더야.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데이터죠. 편지를 보내더라도 편지의 주소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전화번호, 편지 봉투 뭐 무표 붙이는 거 이건 다 헤더야. 내용이 데이터야. 아시겠죠?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제목 다 헤더야. 내용이 데이터야. 그러니까 패킷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는 엽서에는 실제 데이터를 빼는 것은 목적지까지 정확히 전달하고 컴퓨터끼리 잘 통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겠죠. 그걸 우리가 다 헤더라고 그래. 랭스, 패킷의 전체 길이를 적는 부분. 생존 시간, TTL, Time to Live. 그러니까 보통 255초인데 패킷이 날아가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지 않으면 그게 255초가 하나씩 줄어요. 그죠? 300초가 한 5분이잖아. 그러니까 5분, 255초까지 도착 안 하면 패킷들은 소멸됩니다. 죽어요. 즉, 이 부분이 0이 되는 순간 255에서 쭉 해서 0이 돼요. 이게 만약에 0이 되면 중간 교환기에서 넌 쓸모없다 다 죽여버린다고. 생존 시간. 결국 이 TTL이라는 건 나중에 뭘로 쓰기도 하냐면 라우터 있죠? 라우터 패킷들을 경로를 설정할 때 쓰는 영역인데 실제로 생존 시간을 무시하고 홉카운트를 써서 패킷 수를 조절해요. 범람이라는 게 있어요. 패킷을 여러 개 복사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가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봉투에다가 100만 원 현금을 넣고 보낼 수 있어요? 불안해서 못 보내잖아. 그죠?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좀 등기나 속달 그런 형태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려면 인터넷에서도 내가 이 패킷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 복사를 해, 복사. 계속 복사를 합니다. 그럼 복사하면 계속 생산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젠가 그 패킷은 도착하겠죠. 그걸 우리가 플로딩 기법, 범람 기법이라고 그래. 거기서 영역을 이 호카운트를 t태로 쓴다고. 그거는 이제 컴퓨터 일반 쪽에 가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SIP는 송신 측 IP, 옆에서 보내는 사람 주소. Destination IP, 수신 측 주소. 보낸 주소, 보낸 주소. TCP 블록은 TCP 전체 데이터를 취급하여 IP 실제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IP가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연결이 되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한다? TCP가 한다. 싣고 가는 거지. IP가 쭉 싣고 와서 이제 할 일 다 했어. 전화 다 했으니까 도착했으니까 컴퓨터 연결했으니까 전화기 연결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 툭 던지는 거죠. 그럼 TCP가 포트 번호 찾아가야지. 얘랑 통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통신할까? 서로 어떻게 계속 유지할까?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TCP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패켓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봤고 이 정도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패켓은 그 다음에 요 IPsek이라든지 요 소켓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런 패켓화 시켜서 데이터를 보내게 됐는지 이러한 흐름들을 어느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컴퓨터에 아니면 PC방에 이러한 네트워크가 하나 존재한다면 이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고 관리하는 상태 파악하는 게 SNM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 겁니다. 인터넷 TCP와의 하나의 프로토콜이에요. SNMP. TCP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상의 컴퓨터에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을 해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을 관리하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상태고 어떤 상태인지 학교 어떤 우리 클래스라고 하면 우리 회사 조직이라고 하면 우리 PC방 사용자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TCP가 초기에는 ICMP만을 이용해서 핑입니다. 핑. 내가 여기서 핑 얘가 만약에 컴퓨터가 1번이다 그러면 핑하고 1번 쏘면 지금 수신이 제대로 되고 있네. 안 되고 있네. 핑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만약에 PC방에 있거나 사무실일 때 컴퓨터를 새로 연결을 했어. 통신 카드를 연결을 해서 통신선을 연결했다. 혹은 무선이라고 했을 때, 무선도 연결했을 때 이 컴퓨터 저 컴퓨터 IP를 딱 써주면 데이터가 갔다가 돌아와. 그럼 서로 연결된 거야. 인터넷이 가능한 거야. 핑 쐈는데 답이 없어?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것이 바로 ICMP 프로토콜의 한 일부의 기능입니다. 핑이.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그거 갖고는 부족해 해서 좀 더 나은 형태로 개발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SNMP가. SGP 등 여러 개의 프로는 개발했지만 가장 구현이 쉽고 가장 일반화된 게 SNMP다.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패켓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걸 관리할 수도 있고 감시할 수도 있고 단순한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관리 시스템과 관리 대상으로 형태로 동작을 관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요거 기억해야 돼요. UDP로 연결하며 161번과 162번 포트를 사용한다. 우리가 TCP IP가 있으면 구조를 보면 여기가 TCP IP 구조고 3번 계층, 4번 계층이 UDP가 아니라 TCP 계층인데 TCP에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연결형이다 이렇게 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연결형. 이거는 비연결형. 요거는 비연결형. 자, 이 프로토콜은 뭐야? IP 프로토콜은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연결해준다 그랬잖아. 전화를 걸어서 상대편에도 전화 울리는 것까지 준다 그랬다.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연결을 시도하니까 연결이 안 된 상태의 작업을 한다. 그래서 비연결이라 그래. TCP는 연결형이에요. 연결을 한 상태의 관계야.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네, 저 누군데요? 네, 예,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갖다가 성립되면 TCP 연결이 된 거야. 그리고 그다음부터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계속 유지를 하고. UDP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영어 가끔 전화, 공격적인 전화 오잖아요. 막 아무 때나.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으면 많은 거야. TCP는 반드시 연결을 해놓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지만 UDP는 그냥 보내고 끝이야. 난 몰라. 가면 잘 간 거겠지 뭐. 이런 형태죠. 간단하고 굉장히 빠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게 UDP 프로토콜이고 TCP 프로토콜은 신뢰감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TCP 프로토콜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없다, 신뢰감이 있다, 연결령이다, 비연결령이다,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포트 161번, 160번 쓴다. 자, 그림으로 보면 클라이언트 관리자고 이게 서버 에이전트야. 여기 161번, 여기 160번 포트를 쓰는 거죠.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요건 안 보이죠?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하고 여기 get guest, get request 응답을 해라. 네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를 서버가 하나 있는 거죠. 여기 161번 포트, 얘는 162번이야. 얘한테 쭉 연결하고 야, 네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를 좀 가져와 봐. 보내주는 거야. 응답, get response. 야, 다음 정보 가져와. 다음 정보. 또 응답을 해. 아니야, 안 되겠어 이거는. 다시 세팅해. set request. 응답을 하죠. 팁. 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 자, 일단은 161번, 160번 포트가 쓴다는 걸 먼저 기억하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문제를 낼 정도면 상당히 깊은 내용인데 그래도 간단히 살펴보죠. get list는 뭐야? 네트워크의 변수값을 읽기 위해서 관리자가 에이전트를 전달하는 메시지. 얘가 변수값이라는 건 변하는 값들이죠. 상태에 변하는 값들을 가져와.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응답하는 게 다음 거죠. 다음 거. 이거는. 응답하는 건 get response. 야, 변수 하나만 있어? 그럼 끝이니만. 그 다음 거 없어? 그러면 그 다음 거 있으면 보여줘. 그 다음 거 있으면 보여줘. 이게 get next request. 관리자가 변수의 값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거는 뭐 숫자를 좀 바꿔야 되겠어? setting. set request. 에이전트가 제동 시간 보고와 같은 에이전트 사건 관리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전달 메시지. 어떤 보건, 제시동 보고와 같은 에이전트 사건을 관리자한테 어떤 변화된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쓰는 게 트립. 자, 그래서 전달 메시지 162번, 161번 SNMP가 뭔지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을 간단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포트 번호 있죠? IP 주소 있죠? 이런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초기화시키거나 저장을 해갖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정보를 보내고 내가 가져올 수 있고. 여러분 책에 잘 안 나올 이걸 뭐 물어보는 건 아니야. 이런 형태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TCP 연결 프로토콜, UDP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P 연결. 자, 우리가 TCP IP의 구조를 보면 3번, 4번 계층이 핵심이죠. 여기 UDP라는 것도 존재. 물론 여기도 ARP, RARP도 있죠. 이거는 어떤 걸 하랬어? 상대편 컴퓨터까지 데이터를 접근시키는 거야. ARP는 해당되는 네트워크까지 접근하면 해당되는 컴퓨터 랜카드 주소를 내놔. 그러니까 얘는 뭐죠? 논리적인 IP 주소를 가지고 뭘로 변하는 거야? 물리적인 랜카드 주소를 변환하는 거고 반대되는 게 바로 이거죠. IP 주소를 랜카드. 여러분 전화번호를 보면 핸드폰을 보면 전화번호가 있죠. 010-3105-2441이 내 전화번호거든요. 제 전화번호. 문의를 언제든지 해주세요. 이게 논리적인 주소야. 근데 핸드폰에 물리적인 주소가 있어요. 여기는 최희준이지. 여러분 전화번호에 제 이름이 적혀 있다면 이게 사용자 주소라고 그러지.
이렇게 변환하고 이렇게 변환하는 건 뭐라고? 도메인 네임 서비스. 만약에 네이버.com이다 그러면 이건 IP 주소가 있겠죠. 203.41.64.112다 그러면 여기 랜카드 번호가 3145A 48비트로 되어 있죠. 물리적 번호란 말이에요. 통신 카드죠. 컴퓨터에 보면 통신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통신 카드 이렇게 UTP 선이 연결된 통신 카드. 통신 카드예요, 통신 카드. 이 카드는 제작 당시에 번호를 부여하죠. 제품 번호 알죠? 제품 번호. 여러분이 모델 번호도 있고 제품 번호도 있잖아. 그 제품 번호는 그 제품과 생명을 같이 해요. 이 통신 카드가 망가지면 그 제품 번호 영원히 사라져요. 그 제품 번호가 빨리 물리적 주소예요. 이건 바꿀 수 있어 없어? 내가 기계가 바뀌어도 내가 핸드폰을 바꿔야 돼.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핸드폰의 물리적 주소인 이거는 핸드폰과 같이 사라져요. 영원히. 내가 바꿀 수 있잖아. IP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신은 실제로 내가 전화를 이렇게 걸면 실제로 신호를 쏴주는 건 이걸로 쏴주는 거거든요. 이 적쪽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 전화를 쓰면 통신국에 서비스하는 곳에서 여기 번호는 이 물리적 번호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번호에다 신호를 올려 푹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RP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전화번호로 핸드폰 물리적인 번호로 바꿔봐. 연결돼 있으면. 또 거꾸로 바꿔봐 하는 게 이 프로토콜이에요. 이건 3번 계층이에요. OSI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잖아요. 자, OSI도 잘 모르겠다는 컴퓨터 일반 쪽에 통신 쪽에 가보시면 됩니다. 요 3번, 4번 계층이야. 그래서 3번 계층, 4번 계층이라고 하는 거죠. TCP는 뭐라 그랬어요? 신뢰감 있는 통신을 할 때, 계속 데이터를 물고 있고 유지하고 싶을 때, 전화를 해서 그러세요? 누구세요?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막 말하고 싶을 때. UDP는 어떻게 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내면 끝이야. 받든 말든. 신뢰감이 높고 얘는 신뢰감이 낮고 속도 느리고 속도 빠르고. 얘는 뭐야? 비연결 프로토콜. 얘는 비연결 프로토콜. 얘도 비연결이라 그랬죠. 연결. 여기는 연결형. AIP는 어떻게 돼? 연결을 안 된 상태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연결을 원하지 않아 얘는. 그냥 보내고 끝이야. 얘는 연결 유진 상태에서 신뢰감 있게 통신하기 위해서는 TCP를 하죠. 통신 수립을 해야 돼. 그런 걸 우리가 세큐엔드, 3웨이 세큐엔드라고 그러죠. 송신 측에서 나 너한테 데이터 보낼래. SYN. 그래? 그러면 답을 합니다. SYN 1. ACK 응답 1 해서 보내요. yes, okay. ACK 1. 물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송신 측과 수신 측에서 보내는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접니다. 오케이. 통신 설정을 하는 세 개의 단계를 거친다 해서 쉐이크핸드라는 거예요. 샴A. 핸드쉐이킹 제어비트 6비트 이 두 개를 쓴다. SYN과 ACK를 쓴다. 중요합니다. 1단계는 뭐냐면 수신 측에 이거 수신 측에다가 SYN에다 2를 붙여. 그러니까 우리가 TCP라는 게 있잖아요. TCP 구조 보면 플래그라는 비트가 있어요. 제어 비트. 여기에는 여러 개의 비트가 있는데 그 중에 ACK 비트도 있고 SYN 비트도 있다고. 이 두 개를 쓴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P가 있잖아. IP 프로토콜 주소. 여기 TCP가 데이터로 붙는다 그랬죠. TCP가 붙을 수도 있고 UDP가 붙을 수도 있다고. TCP로 붙는 작업일 때 여기 안에 제어 블록에는 이런 형태가 있지만 UDP는 이런 게 없어. 수신 측 S1에 1을 받았다면 얘를 받았어.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S1에다 1을 집어넣고 ACK 1을 지으면 얘가 응답을 제대로 한 거야.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3단계에서 이를 설정해서 보내면 통신이 설정한 거야. 이거 쉐이크 핸드, 핸드 쉐이크.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응답을 안 해. 보내고 응답을 안 해. 얘가 보내고 응답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얘는 계속 기다리겠지. 전화를 걸었는데 누구세요? 그다음 응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지? 그거에 부하를 줄 수 있잖아. 또 이걸 가지고 스캔, 그 컴퓨터의 상태도 파악할 수 있고, 전화를 걸어서 저 사람이 누구지? 여잔가 남잔가? 아무데나 전화를 걸어서 제가 남잔지 여잔지 할아버지인지 아이인지 알 수 있죠. 알 수 있잖아. 그런 형태로 상태를 파악하는 걸 우리가 스캔이라 그래. 스캔. 뒤에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응답을 하지 못하면 얘는 어떻게 돼? 기다리고 있거든. 왜 제가 대답을 안 하지? 또 보내. 또 기다려. 또 보내. 또 기다려. 이러면 부하가 생기겠죠. 화가 아니라 용량이 점점 낭비된다는 얘기지. 뒤에서 배웁니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값들을 주고받아야 링크 설정이 되는지. 다 1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신 수립해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면 신뢰성이 있는 프로토콜이다. 얘는 신뢰성이 있고 얘는 신뢰성이 없다. 얘는 연결형이고 비연결형이다. 얘도 비연결형. 통신 수립 단계 때문에 지연 시간이 발생된다. 그렇죠. 바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속도 때문에 UDP가 만들어졌긴 했죠. 수신 측에서 ACK 응답을 쓰지 못하면 재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재전송을 해야 한다. 재전송 발생 상황은 어떤 거냐? 수신된 데이터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뭔지 몰랐으니까 대답을 못하겠지. 제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몰라? 생각하다가 답을 못한다.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죠. 패킷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재정성 공격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패킷이 주고받는 거거든요. 패킷이 손상이 된 거야. 패킷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전송된 AK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프로토콜을 다 알고 있지, 공격자는. 이거 쉐이크인데 3개를 하는 거구나. 이걸 생략해버려야지. 이걸 지워버려야지. 이거 손상시켜야지. 이러면 정상적인 흐름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부하를 줘서 공격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거죠. 왜? 우리가 보내고 받는 패킷은 다 뭐라 그랬어요? 안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엽서처럼. 또 흐름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 TCP/IP가 보안을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공격자들은 그 보안을 해치하려고 하고, 공격자들은 계속 금전적인 거나 회사의 서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거고, 공격자는 어떻게든 돈을 빼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꾸 이론적인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왜 재전송을 해야 되지? 뭔가 이상하네. 다시 보내야지. 다시 보내야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한단 말이야, 공격자들은. 자, UDP는 비연결, 속도가 빠르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 보내면 끝이야. 통신 수립 관계인 3쉐이크 핸드가 이루어지지 않아. UDP가 쉐이크 핸드를 3웨이 쉐이크를 한다? 틀려. 없어. 보내면 끝이야. 신뢰적이지 못해. 단 빨라. 이게 이제 UDP야. 그래서 이 도메인 네임 서버 있죠? 이렇게 바꾸는 거. 도메인 네임 서버는 UD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기억하시고. 저용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서비스. 이게 저용량 데이터잖아요. UDP. 그러니까 IP를 주소로, 도메인 주소로, 도메인 IP 주소로 바꿔내는 작업은 굉장히 짧고 신속한 데이터야. 안 되면 다시 보내면 되니까 요거 가장 적합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어요. UDP 헤드는 송시주 포트와 패킷 헬이 체크섬 3개밖에 없어요. TCP 구조는 상당히 복잡 다양합니다. 그런데 UDP는 포트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프로그램과 연결해야 되니까, O를 체크하는 부분과 패킷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만 파악할 수 있는 4개의 플록밖에 존재하지 않아요.